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3일에 찾아뵙는 위대한 지적질 서호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이제 정말 신기한 일이 나왔다고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저도 물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그 유튜브에서나 보도를 통해서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정치인이 쓴 책이 베스트셀러 1위에 오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치라는 그 분야를 이제 뭐 사회과학이나 뭐 이런 분야에서 놓고 봤을 때나 그러니까 한 분야에 놓고 봤을 때 베스트셀러가 아니라 온 서적을 다 통틀어서 그러니까 지금 나오고 있는 뭐 소설이니 뭐 에세이니 무슨 뭐 이런 걸 다 통틀어서 지금 한동훈 대표가 쓴 책 있죠. 국민이 먼저입니다. 한동훈의 선택 국민의 먼저입니다가 지금 베스트셀러 1위입니다. 오늘 추산한 바에 의하면 지금 4만 부가량 선주문이 들어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시장에 나오기도 전에 선주문을 통해서 이제 베스트셀러 1위가 된 겁니다. 얼마 전까지 이제 한강 작가가 쓴 노벨문학상 작가가 쓴 거 있잖아요. 한강 소년이 온다인가 그 책이 1위였었는데 그게 이제 3인가로 쳐지고 뭐 어떤 다른 게 뭐 2위가 되고 지금 한동훈 대표가 쓴 국민이 먼저입니다 책이 지금 베스트셀러 1위입니다. 1위. 보통은 이제 1위부터 10위까지를 이제 베스트셀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베스트셀러에 들어가는 것만도 대단한 일인데 거기서 또 1위를 했다는 거죠. 1위. 예, 이거는 시사하는 바가 엄청 큰 거죠. 왜냐하면 그냥 뭐 소설도 아니고 그냥 한동훈 대표의 12월 3일부터 이렇게 진행됐던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다큐멘터리식으로 이렇게 파노라마식으로 이렇게 쭉 적어 놓은 거잖아요. 근데 그게 1위를 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한동훈 대표의 진심을 이제 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지금 베스트셀러 1위에 오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도를 통해서 이제 뭐 간간히 들리는 거에 의하면 계엄 당일의 상황 있잖아요. 12월 3일 그때의 상황과 이후의 상황이 영화의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싹 기술이 돼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뭐 이제 그 전에 있었던 일도 뭐 후반부에는 나와 있다고 그러긴 하는데 어쨌든 그때 상황이 우리가 책이 좀 우리 손에 쥐어져서 우리가 그걸 또 면밀하게 살펴보고 그때 이랬었구나. 또 우리는 뭐 당연히 이해를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뭐 배신자니 뭐니 뭐 어쩌고저쩌니 무슨 뭐 되지도 않는 얘기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 이 책을 보고 지금 이해하는 마음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됐었구나. 제 잘못 생각을 했구나. 이런 마음이 그 책을 통해서 좀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지금 그 책도 물론 뭐 거기에 나와 있지만 만약에 그때 한동훈 대표가 국민의 힘이 먼저입니다 이렇게 됐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 지금의 국민의 힘이 있겠습니까? 지금의 보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지금 저렇게 그냥 뭐 잘했다고 큰 소리 치면서 그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국민의 힘이 먼저가 아니죠. 이제 사람들이 보통 뭐 얘기를 하잖아요. 선당 후사의 마음으로 뭐 당을 먼저 추스려야 된다고 얘기를 하지만 당보다 먼저인 게 뭡니까, 여러분? 국민이죠, 국민.
국민하고 나라죠. 국가죠, 국가. 아니, 국가가 없는데 당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 국민이 존재하지 않는데, 아, 무슨 당이 뭔 의미가 있습니까? 그 정치하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일단 국민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1차적인 목표 아닙니까? 국민을 먼저 생각해서 국민을 위해서 뭔가를 한다는 게 일단 1차적인 목표잖아요. 그 다음이 보수냐 진보냐를 따져서 이제 자기 그 정치적인 성향대로 가는 거잖아요. 물론 뭐 이건 좋은 뜻에서 얘기하는 겁니다만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자기는 아무런 생각도 없이 이쪽에서 끌어들였으니까 이쪽으로 가고 저쪽에서 끌어들였으니까 저쪽으로 가고 그런 정치인들이 아마 대다수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의 기본적인 이념 없이 그냥 길을 열어주는 쪽으로 가서 그냥 붙어서 어차피 선택한 일이니까 거기에 가갖고 그 당대표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목소리 높여서 하는 정치인들이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은 무슨 뭐 국민이냐. 전혀 국민을 생각하지 않는 그런 마음들만 보이는데 무슨 국민이 먼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자기네 당이 먼저고 또 당 대표가 먼저지. 국민은 안중에도 없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아마 다 체감하실 겁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언행에서 분명히 느낄 거라 이거죠. 지금 이제 이렇게 그 한동훈 대표의 책이 그 나와서 우리가 이제 그 접하게 되면 그 지금의 이 반응이 있잖아요. 왜? 지금 4만 부, 오늘 4만 부를 돌파했다 그랬는데 그동안 우리가 그 한동훈 대표도 나타나지 않고 또 이쪽도 마음에 안 들고 저쪽도 마음에 안 들고 싹 갈아엎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그 다수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한 40%에 달하는 그 다수가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반응을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반응을 해서 이런 그 결과치가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그 오픈한 지가 그 인터넷 예약 오픈한 지가 4일인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하루에 10,000부씩이거든요. 10,000부씩. 근데 그거는 또 통계가 그 100건을 신청을 해도 그냥 함부로 잡힌대요. 함부로. 그 무슨 뭐 과표집을 방지하기 위해서 뭐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실제는 더 많다는 얘기죠. 그 내가 무슨 뭐 책이 잘 팔린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관심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얘기입니다. 그 침묵하던 다수들이 그때의 그 상황을 좀 더 세밀하고 면밀하게 살펴보고 한동훈 대표의 그 말에서 뭔가 진정성을 찾기를 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결과로 나타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뿐이겠습니까? 우리뿐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왜? 그 침묵하는 다수의 그 마음이 지금 제대로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엄청 궁금한 거죠. 또 물론 뭐 그거에 대해서 무슨 토를 달고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려고 그러는 사람들도 뭐 거기에 같이 동참을 했겠지만 어쨌든 뭐 그거는 일부분일 뿐이고 이제서야 이제 뭔가 그 한동훈 대표의 그 진정성이 드러나는 시기가 오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사실 뭐 저도 그 한동훈 대표를 지지하는 이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요즘에 가서 이렇게 굉장히 좀 관심도가 많이 떨어진 건 사실이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거는 이제 뭘 보고 판단을 하냐면 그 조회수를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댓글이나 조회수를 보고 그런 표면적인 거를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사실 그게 이렇게 좀 제가 한동훈 대표를 지지하는 그 목소리가
이게 좀 호응을 이렇게 잃어가는 그런 느낌이 사실 들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와서 다시 이렇게 좀 살아나고 있어요. 그 호응도가. 그래서 제가 힘이 좀 납니다. 한동안 침체되어 있던 그 마음이 굉장히 그 힘이 나고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우리 여기서 같이 그 방송을 하는 관계자들도 다 똑같이 그렇게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뭔가 좀 한동훈 대표의 그 진정성이 국민에게 알려져서 좀 반등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지금 뭐 그동안 한동훈 대표 없으니까 사실 좋았잖아요. 그 사람들 자기네들끼리 막 서로 그냥 물고 뜯으면서 서로 잘났다고 막 떠들었잖아요. 그죠? 특히 뭐 이재명 대표, 한동훈 대표 없으니까 뭐 자기가 무슨 중도 보수네 뭐니 이런 대도 않는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무슨 사람들 설득시킨다고 막 그랬었잖아요. 한동훈 대표가 나오면 그거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이재명 대표는 그런 중도 보수니 그런 말을 하려면 일단 뭘부터 먼저 해야 되냐면 지금 그 우크라이나에 포로로 잡혀 있는 북한 군인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한국으로 오고 싶어 하거든요. 지금 그 인터뷰를 통해서 밝혀졌어요. 그 사람들은 얘기를 들어보니까 평생을 북한이라는 지옥에서 살다가 또 이제 러시아에서 또 지옥을 경험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의 그 사람다운 삶이 전혀 없었던 거죠. 군대 들어가서 10년 동안 복무하면서 집에도 한번 못 가보고 그런다잖아요. 그런데 민주당에서 그때 뭐라 그랬습니까? 민주당 김병주 의원인가 밥맛 떨어지는 국회의원이 있잖아요. 왜? 그 사람이 북한에서 파병됐다는 증거 있냐고 증거를 대라고 얘기했었잖아요. 아니 그 국회의원이 그 출신이 사성장군인가 그 출신인데 그런 그 안보 의식도 없이 그렇게 북한 편을 들면서 어떻게 그런 그 별을 4개나 달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의 그 정신 상태를. 그런데 파병 신고 대라고 그래서 지금 이거 보면은 파병됐다는 증거가 확실하게 나와 있잖아요. 포로로 잡힌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말고 더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그거지만 이 사람들이 지금 한국으로 오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침묵하고 있어요. 이재명 대표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을 안 하고 있어요. 아니 중도 보수라며 자칭. 그러니까 이런 거를 봐서 신뢰가 안 간다는 얘기예요. 그게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지금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아무 생각 없이 막 떠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보여지는 게 없으면서 무슨 중도 보수입니까? 그럼 이런 거에 대해서도 빠르게 반응을 하고 그러면은 그 보수주의자답게 뭐 어서 우리나라로 데리고 와야 된다든가 뭐 이런 말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정부에서는 빨리 조치를 취해서 그들이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뭔가 그 국가 간의 조치를 취하길 바란다고 민주당에서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중도 보수라고 자칭하는 그 이재명 대표는 그런 얘기 해야 되는데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 얘기 모른 척하고 있어요. 그냥 그렇게 신문에서 계속 떠들어대고 방송에서 떠들어대는데도 아무 반응이 없는 겁니다. 이러면서 무슨 자기가 중도 보수야.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다 속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에서 보여지는 거라니까요. 어떤 한 가지 행동에서 보여지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계속 누적이 돼가지고 보여지는 거예요. 이제 무슨 최소 법칙인가 뭐가 있대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이렇게 그 나무로 이렇게 얼기설기 짠 데서 이렇게 물을 푸면 그 사이사이로 물은 다 빠져나가고 마지막에는 거의 조금 그 물만 남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아무리 떠들어봐야 다 소용없는 짓거리라는 겁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말을 쉽게 바꿀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싹 입 싹 닫고 그냥 내가 언제 그랬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여지는 것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보여주지는 못하고 말로만 떠드는 겁니다. 지금 그 이런 거에 쏘가 넘어갈 국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거기에 그 딸린 몇몇들은 쏘가 넘어가겠지. 진짜인지 알고 무슨 뭐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기네끼리 쇼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거기에 대해서 무슨 뭐 넘어갈 거라고 저도 생각 안 하고 있지만 이제 한동훈 대표가 오면 그거 싹 이제 정리할 겁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통해서 옴짝달싹 못하게 만들 겁니다 아마. 왜냐하면 그 말을 지키려면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행동으로 못 보여주는 거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왜 행동하지 않냐고 얘기를 하겠지? 물어보겠지? 우리가 한동훈 대표를 지지했던 게 뭐예요? 그냥 두리뭉실 넘어가고 그냥 뭐 그냥 어디 썰 같은 거 얘기해 갖고 우리가 그 한동훈 대표 지지했던 거 아니잖아요. 정확하게 딱딱 집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그 신세대다운 면모를 보였기 때문에 우리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한동훈 대표를 지지했던 거 아닙니까? 뭐 돌려서 까기를 합니까? 뭐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 이제 그런 말 할 때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중도 보수니 뭐니 이런 얘기 까발릴 날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한동훈 대표가 나오면 싹 정리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 하나에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재명 대표는 말만 하잖아요. 말만. 그 말은 언제든지 바꿀 수가 있거든요. 내가 언제 그랬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사람들 금방 잊혀진단 말이죠. 이게 벌써 한동훈 대표하고 틀린 게 뭐냐면 한동훈 대표는 그래서 책을 내놓은 거거든요. 그 책을 낸다는 건 뭐냐면 자기 말에 책임을 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번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책을 내면. 왜냐하면 책에 자기 생각이 들어가 있고 그 사실적인 얘기가 들어있기 때문에 책에는 그대로 나와 있기 때문에 나중에 그걸 다시 뒤집을 저기가 없다니까요. 근거가 안 된다니까요. 근데 뭐 이재명 대표는 무슨 뭐 책 한번 제대로 낸 적 있습니까? 하긴 뭐 머리가 되나 그렇게 안 되지. 뭐 책을 많이 읽었어야 뭐 책을 내든지 말든지 하지. 그냥 그 사람들 그 어떻게 해가지고 탁 기망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탁 그렇게 환심이나 살라고 그러는 그런 마음밖에 더 있으니까 어쨌든 이렇게 끝은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근데 그 이재명 대표뿐만이 아니라 지금 저쪽에 우리 그 국민의힘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그냥 어떻게 말로 떼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기회주의자들, 특히 윤상현 의원 같은 그런 그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권력만 쫓아가잖아요. 이렇게 권력이 어디에 있나만 쫓아가는 거예요. 불나방같이 불만 쫓아다니는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 이제 불에 타 죽는 거죠. 한동훈 대표가 이제 왜냐면 이 책을 낸 이유는 다른 분들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왜냐면 말로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여서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국민들하고. 그리고 또 말을 하면 다 또 자기네들 입맛에 맞게끔 편집을 다르게 해요.
해석을 틀리게 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말했다 저렇게 말했다 그 뜻은 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어떻게 진심을 전해줄 수 있는 방법이 뭐 기자들을 만나거나 뭐 이렇게 갖고는 얘기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이 서술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그 진정성을 담아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이 나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 일반적인 그 정치 스타일하고는 확실하게 차이가 나는 거죠. 그냥 뭐 말로 몇 마디 떼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위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한동훈 대표한테 뭐 배신자라고 뭐 어떻게 얘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메시지를 전해주는 겁니다. 내가 왜 배신자냐. 그때 만약에 국민의힘을 선택했다면 진짜 배신자가 되는 겁니다. 국민한테. 그리고 이 그때 당시에 그 40%의 그 침묵했던 그 다수들과 또 저쪽 그 민주당에 있는 사람들이 난리 날 거 아닙니까? 그때 그 가만히 있었으면. 그러면 그때 만약에 한동훈 대표가 아니었었어도 그 18명이 아니어도 계엄 해제하는 통과가 됐어요. 우리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 18명 아니었었으면 계엄안이 통과가 안 됐습니까? 통과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재빠르게 한동훈 대표가 그런 입장을 밝히고 거기에 또 생각을 같이 한 사람들이 있어서 같이 그거를 계엄해제안을 같이 의결을 했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어느 정도 낯짝을 들고 다닐 수가 있는 겁니다. 국민의힘에서. 만약에 그거 그때 민주당이 단독으로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아무 명분도 없이 오히려 지금보다 더 암울한 그런 그 상황이 되었을지 모릅니다. 거기서 그때 뭐 이거 재고 저거 재고 권영세 비대위원장 같이 무슨 생각을 좀 해봤어야 된다라고 그거 말 몇 마디로 그냥 그 지지율 탁탁 나가 떨어지잖아요. 전부 다. 그만큼 머리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망설이는 거죠. 어디를 붙어야 될까 망설이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시간 다 가고 국민들 마음에서 멀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게 권영세 그때 비대위원장만 그런 게 아니라 이재명 대표도 그랬어요. 이재명 대표도. 알고 보니까 그때 그 우원식 국회의장이 뭐 빨리 그 의사봉을 두들기지 못했잖아요. 국회의원들이 빨리 해 막 그랬었잖아요. 빨리 하세요 막 그랬는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빨리 진행을 못했잖아요. 그 속뜻이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없었던 거랍니다. 거기에.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표한테 뭐라냐면 숲제명이라 그래요. 숲제명. 숲에 숨어 있었대요. 숲에. 국회의사당 어디에 숨어 있다가 상황 정리되고 나니까 쓱 나온 거예요.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쓱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나 이렇게 싹 보고 있는 겁니다. 자기 혹시 그 목숨이 위태로울까봐 자기 어떻게 체포돼가지고 어떻게 될까봐 싹 상황을 지켜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뭐 국가나 무슨 뭐 계엄 해제 뭐 이런 거는 아무 생각도 없고 오로지 자기 안위에만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한준원과 누구 사람 보내가지고 상황이 어때? 그러니까 뭐 들어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싹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하고 한동훈 대표는 전화를 받았대잖아요. 빨리 피하라고. 핸드폰 위치 추적 당할 수 있으니까 핸드폰 꺼놓고 빨리 가족들 데리고 피신하라고 얘기를 했대잖아요.
그런데도 당당하게 그냥 나갔던 거 아닙니까? 국회로. 그런 사람과 상황 돌아가는 거 보고 판단하겠다는 사람과 자기 목숨 위태로울까 봐 어딘가에서 이 짱 박혀가지고 싹 상황 보던 사람과 여러분들 누굴 선택하겠습니까? 대한민국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 따위는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안위야 그런 건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오로지 그때 그 국민과 함께 막아내겠다고 하는 그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용기 있게 나섰던 사람이 왜 배신자냐고요. 근데 그 이외의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다 국민을 배신한 배신자입니다. 그 상황을 놓고 보면 국회에 들어가지 않은 그때 뭐 권영세나 뭐 이런 사람들 또 어딘가에 숨어서 이렇게 싹 상황을 보고 있던 사람들 국민은 안중에 없었단 얘기죠. 그럼 그 사람들이 배신자지 나가서 얘기를 제대로 한 사람이 왜 배신자가 되는 겁니까? 국민과 함께 나서서 앞장서서 막아내겠다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배신자가 될 수가 있는 겁니까? 그래서 그거를 주구장창 이렇게 무슨 뭐 막 설명하기에는 너무 기니까 이번에 이렇게 책을 통해서 그때의 그 상황과 마음을 전달하려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그거를 궁금해해서 또 많이 책을 주문한 것이고요.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판단해야 될 것은 과연 국민을 진짜 위하는 사람이 누구인가는 우리가 바르게 판단해서 사람들한테 알려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무슨 뭐 이거를 그때 상황을 내가 그 자리에 있지 않아서 다 본 건 아니지만 그때 그 상황을 유추를 해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권영세 비대위원장이네. 권영세 비대위원장 진짜 그 자리에 있었어도 거기 표결에 참여 안 했을 거예요. 어떻게 되는 상황인지 보고 판단합시다 이렇게 했을 겁니다 아마. 이재명 대표가 거기에 뭐 바로 오지 않았다는 것은 이미 모두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국회에 바로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은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한동훈 대표는 거기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피해라는 전화까지 받았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그 저도 없었고 여러분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 상황을 한동훈 대표가 싹 정리를 해서 자 이렇게 된 겁니다 하고 이제 여러분 앞에 이렇게 딱 내놓는 겁니다. 국민들 앞에. 자 국민들이 판단해 보세요.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들의 마음이 진정성이 이번 책 출간을 통해서 느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제 책 출간이 되고 나면 또 뭐 북콘서트 형식을 빌어서 이제 뭐 우리와 또 직접 만나는 국민들과 직접 뭐 만나서 얘기하는 그런 시간들이 이제 계속 펼쳐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힘을 내서 우리가 그동안 많이 지치고 많이 좀 마음적으로 힘들었었는데 이제는 이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발판이 충분히 마련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기적으로나 또 그 상황적으로나. 그래서 여러분 힘냅시다. 지금 26일 날 책이 출간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도 또 그 책을 또 구입해서 제대로 한번 쭉 상황을 살펴보고 또 여러분들도 또 같이 보고 해서 다시 한번 또 여러분과 만나서 또 토론하는 시간 또 방송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알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좀 더 힘을 내서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